김희정의 봄봄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환과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용환의 봄봄. 김유정의 봄봄. 죄송합니다. 김유정의 봄봄. 워낙 오케이. 유명하신 분이라. 예. 예. 김유정의 봄봄의 네. 김용환입니다. 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선거는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몰려서 수요일 날 가시기가 좀 뭐하시다, 아니면 수요일 날 뭐 다른 선약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그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시청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방송이라 네. 그동안 그 방송 믿게 나가고 난 뒤에 시청자들의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이가 멀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앉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너무 서로 얼굴만 본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카메라도 좀 봐가면서 네.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막 연락이 왔었다 그래요? 예, 독일에서도 왔습니다. 독일에서? 예. 아, 구텐탁. 예, 저희가 이제 드디어 그 뭐 세계적인 방송, 글로벌한 브로드캐스팅 센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너무 고무되고 있어요. 예. 특히나 놀란 게 이제까지 우리 둘이 알아서 했는데 예. 시청자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작가가 돼가지고 콘티를 짜고 인사말도 써주고 막 이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네. 너무 각본이 없어서 네. 좀 보기에 조금 편하긴 한데 네. 좀 두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래서 예. 일부러 아주 인사말까지 써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근데 저 김용환이고요. 그 영환이라고 썼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 어제는 이제 평택 갑지역구 두 후보님을 모셨었는데 네, 그 그렇죠. 오늘은 이제 평택 을 지역구의 두 분 후보님께 전화를 해서 네. 인터뷰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유성 대표님께서 네. 전화를 좀 하셔서 네. 몇 가지 질문하고 저도 이제 거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을 예. 두 분 후보 전화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 김현정 후보님, 민주당 김현정 후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네, 김현정 후보님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더운 방송 유성과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바쁘시죠? 지난번 토론회 때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게 돼서 저희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말씀은 못 나누겠고 예. 지금 하시는 일들 운동하는 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뭐 이것저것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거는 저한테는 좀 큰 장애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등 그 SNS를 통해서 인지도 높이기 좀 주력하고 있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 네. 김현정의 상생 TV를 보면 네. 구독자 수도 지금 한 11,000여 명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응 좋군요. 예. 처음에 그 한 150명 시작했다가 지금 11,500명으로 늘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걸 보면 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 김현정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네. 그리고 왜 수권 정당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예. 성격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네. 적극적으로 이런 그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네. 네. 예.
저 그 유튜브 채널들 통해서도 많이 알려 나가시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몇 가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 그 저희 궁금한 것들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걸 통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다 비상이지 않습니까? 완전 전쟁 상황인데 우리 평택에서는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한 지금 코로나 그 확산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불평등한 소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대에서 부대 안에 있는 저 확진자들, 그 다음에 영해 거주자들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영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가 충실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방역 대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기존에 또 주한미군들의 범죄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또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지역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의 그런 규정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비단 주한미군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평택 시민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정부와 그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들에 대한 지침들은 주한미군도 성실히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잘 이 대처를 해서 지금 저 28,000명이나 되고 5, 6만 명이나 되는 이 주한미군 관계자들 잘 저 코로나가 잘 그 방역 대책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뭐 지금 70% 중앙정부에서는 70%를 얘기하고 있고 엊그제 황교안 대표는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후보님은 보시고 계신지? 저는 그 지난번에 그 보도자를 통해서도 이거 밝혔지만 긴급 그 자금 있잖아요. 저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 선택적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입장을 표명한 바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그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보면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계속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오히려 전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찬사도 나오고 국민들도 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고 지지를 하니까 태도를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또 그 지원하는 방식도 선택적이었잖아요. 그나마 지원도 그랬죠. 갑자기 50%로 보편적으로 하자 50만 원 이렇게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선거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형적으로 그 전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런 논리를 다 어기고 있고 당대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합당이 지금이라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소득 하위 70%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에서는 그럼 100% 다 하겠다라는 거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 이 문제가 빨리 하여간 빨리 전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이게 경제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평택에서는 평택항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먹거리이기도 하고 미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 산업이기도 합니다. 평택항 문제가.
그 평택항이 그동안에 수백 배로 성장을 했는데 또 통계 보면 일자리 숫자라든지 일자리 규모는 또 제자리인 게 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평택이 국책항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 지방항이거든요. 예. 국책항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좀 더 확장해 가는 게 상당히 절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30개 정도의 항구가 있잖아요, 항만이. 네. 그중에 우리 그 평택항이 국책항이면서 국내 5위의 규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관할로 지금 경기 평택 지방 항만공사 거기랑 지방 항만청 그쪽에서 지금 하는 것은 좀 우리 지금 성장했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던 평택항의 규모에 비해서는 여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할 그런 거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우리 각종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국세가 지금 5조 2천억 정도 거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한 1,000억 정도 거치는데 그 중에 한 300억 약간 넘는 금액을 우리 이제 평택시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국세를 지방세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제 그 검토할 내용들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하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평택항을 통해서 국세가 많이 거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책항구이기 때문에 평택항을 국비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주변에 마찬가지 평택항뿐만 아니라 그 평택호의 관광지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 배후단지에 친수공간이나 뭐 산업단지들 유치하는 것들 그리고 뭐 그 철도라든지 그 교통 체계를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평택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평택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수권정당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선거 결과가 아주 잘 나와서 그런 일들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무리 멘트가 아니고요. 중간 멘트입니다. 질문이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제가 박시영의 눈에 나오셨을 때도 쭉 지켜봤고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에서도 말씀하신 거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핵심은 뭐 우분투라고 봐요. 우분투가 근데 여기 지금 OBC 법원 방송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봐도 잘 모르고 계시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얘기를 알리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잠깐 너무 길지는 않게 우분투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 후보님이 해오신 활동 이런 것들을 간단히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분투는 그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그 상생 연대 공존의 그 가치를 담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고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사회연대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대단히 심화됐거든요. 그런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사회운동을 주도해 왔죠, 제가. 그래서 그 사회연대 운동의 그 타이틀을 제가 우분투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좀 주도해 왔고,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연대와 공존 공생의 가치들을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평택시에도 저희 그런 공익적 삶을 살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분투 운동을 그러면 제가 제도권 정치를 왜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그동안에 했던 우분투 프로젝트를 우분투 운동을 사회연대 운동을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네. 우리 경기 진영보증재단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까지 듣기에는 나중에 출연해서 뭐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 같고 오늘 전화상이니까 이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그런 공정과 상생의 정신이 정책으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선거가 종반전으로 가고 있어서 상대 후보 유이동 후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치열하실 텐데 상대 우리 유이동 후보에 대한 혹시 칭찬 잘한 게 있다든지 칭찬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유이동 후보님의 의정 활동하는 모습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됐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제 선거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매우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지런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승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예,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께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이동 후보님 캠프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고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김현정 후보님이 유이동 후보님 일단 네, 많이 시간을 한 13분 정도 쓰셔서 우리 유이동 후보님한테도 아마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유이동 후보님이세요?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방송의 유성 그리고 김용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주 바쁘시죠? 아니 사전에 연락 갔을 텐데 뭐 갑자기 전화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르는 번호라. 그래요? 네. 지금 선거 중에는 이런저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그렇죠. 네. 어느 번호로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그러셨구나. 네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 만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짜 후보자 입장에서 제일 고민되고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유권자를 만나고 싶은데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만나야 하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거리에서 인사도 하고 또 SNS나 영상으로 공약, 정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계속 보내드리고는 있고요. 또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들도 함께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송탄하고 안정리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주한미군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군들이 감염된 사람들도 72명인가 그렇고 또 평택 지역에 이제 미군들의 그 정보 차단이나 그리고 한국법에 대한 직접적인 그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일반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국회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당선되시기도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방역의 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게 선거운동 기간이고 해서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 기지가 분명히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주한미군 측에서도 대민 접촉이나 그 영외 출입을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과 저 주한미군 사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답변을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 다 저 힘을 모으고 합쳐서 이 저 주한미군 안에 혹은 바깥에 근처에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코로나 문제에 대한 방역 대책도 아마 철저하게 같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저 지금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가 요즘엔 좀 이제 수렴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뭐 50%를 준다, 70%를 준다, 뭐 이러다가 또 이틀 전인가요?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주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혹은 또 다른 쪽에서는 선거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제 결론이 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선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별 지원, 그러니까 제 가칭, 제가 스스로 이제 만든 교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특별 지원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초기부터 하셨군요. 근데 그 이유가 현재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저 사태가 매우 엄중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지원 체계,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저희가 해오던 그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금액이 50만 원이 적정할 것이냐 100만 원이 적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좀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이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100만 원이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그 과정 속에서 병행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 논란 가지고 크다 적다를 따지는 건 좀 문제일 것 같고 또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재난에 맞는지는 좀 저희가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한 이유는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사회 구조, 임금 구조, 산업 구조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나면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서 그것이 가져올 공동체의 위협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그 고안된 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게 재난이랑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 경제 그리고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차원에서 보면 연장선상에서 직접적인 효과로 따지자면 저는 일정 부분의 소득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 시급성에 따라서는 추후 인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무이자로 뭐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것도 뭐 하나의 그 가능한 방안일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식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냐 지금 이 시급한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후보님하고 뭐 그 논쟁을 하거나 이런 거 추가 질문이나 이런 거 저들이 안 할 생각이고요. 그 평택항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택항 생긴 지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네. 그 뭐 물동량이나 그 세금 수입이나 이런 규모는 뭐 몇백 배다 막 이렇게 얘기는 나와요. 네. 근데 일자리가 좀 정체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평택항을 국책항으로 좀 승격을 시키고 승격이라 지위를 높여나가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지 네. 현역 의원으로서 하시는 활동도 좋고 앞으로 또 다시 당선되실 때 할 경우도 좋고 이 일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사업들하고 달리 그 SOC 사업 중에서도 가장 평균적으로 규모도 크고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가진 사업이 이 항만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라는 것이 다른 산업들과 달리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좀 성격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 평택항은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고 수도권의 핵심 관문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평택항에는 국제여객부두하고 터미널 조성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사업은 항만 배후단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초에 국제여객부두하고 터미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식 그러니까 이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을 민자화할 것인가 아니면 네. 국비로 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한 8년 정도 시간을 끌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6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그 해 바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여객부두와 터미널에 관한 실시 설계비를 20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어찌됐건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뭐 저는 노력을 할 거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설계비가 준비된 이후에 또 시간이 정체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터미널의 위치를 내항에다 둘 것이냐 외항에다 둘 것이냐에 대한 그 지역 주민과 그 항만청 간의 그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것을 그렇죠. 매끄럽게 정리하는 데 지금 시간이 걸렸고, 예. 이것은 지금 내항으로 완전히 정리가 최근에 돼서 예, 그렇게 이제 됐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네. 또 하나는 큰 규모 이 부분이 좀 사업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좀 많이 요하는 부분인데. 네. 항만 배후단지 개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3단계로 나눠서 추진 중인데 1단계는 이미 완료가 돼서 15개 정도의 회사가 입주를 마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단계 2단계 그러니까 3단계는 2030년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게 단순히 배후단지라는 것이 항만 지원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렇죠. 그 고부가 물류 활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항만 근로자 복지관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항만 근로자분들께서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이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그 근로자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 증진을 위해서도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평택항 개발이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워낙에 덩치가 크고 예. 그 규모가 있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좀 더뎌 보이나 이게 차근히 잘 준비되고 있다, 안전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평택항이 평택,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내일 모레 또 사전 투표도 있고요. 네. 이제 중반으로 이제 거의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우리 유 후보님께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메시지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저희가 여러 그 분들을 만나면서 네. 그간에 저희가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4월 15일 선거는 기본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예. 또 평택의 미래를 동시에 네.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예. 과연 이 미래의 그 평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은 누구인가에 대한 네. 그 말씀들을 여쭙고 전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지역적으로는 평택이라는 도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양적 그렇죠. 성장을 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 예. 네. 근데 이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예산적 네. 지원이 필수적인데 네.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여당 의원이어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역민들과 그간 많은 이야기들 경험들을 공유한 예. 젊은 중진 의원의 탄생이 이것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네.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상대 후보 칭찬 시간인데요. 네. 아까 김현정 후보도 유희동 후보 칭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안 알려줍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나중에 저 영상 보시고요. 네네. 그 유희동 후보님도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 김현정 후보 어떤 분입니까? 예, 제가 그 김현정 후보님을 자주 뵙지를 못해서 네, 뭐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네. 평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려고 매우 노력하고 계시고 네. 뭐 그런 노력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칭찬을 빙자해서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예. 우리 그 김현정 후보께서는 이 후보님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신다. 이런 점이 아주 높이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이 후보님께서는 평택에 이제 뭐 막 내려오셨지만 그래도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게 또 뭐 좋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김현정 후보님 쓰신 시간보다 거의 비슷한가요? 오바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유동훈 이제 힘내시고요. 예,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잘 예.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남은 줄 알고 네. 조금 유 후보님께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비슷하게 됐군요. 예. 어쨌든 이제 두 분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좀 명료해지는 것 같고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또 강조점들도 있고 잘 좀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마무리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두 분 우리가 인터뷰 마쳤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꼭 사전 투표 혹은 다음 주 수요일 투표해 주셔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일꾼이 누군가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들 두 분 인터뷰 이후에는 다음에는 또 한두 지역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대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UBC 더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전화 인터뷰가 또 평택 을 지역에서 그 투표를 4월 15일 날이나 내일 모레 그 사전 투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코로나로 좀 굉장히 그 힘든 나날들인데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4월 15일과 동시에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4월 15일 이후에는 또 다시 희망찬 대한민국이 스타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환과 유성의 정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용환, 유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희정의 봄봄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